안녕하세요. 33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더 이상 얼굴을 마주보기 힘들 정도로 암담한 일이 생겨 절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 좋은 생각을 할 정도로 우울한 상태라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20살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남들처럼 용돈 받았으면서 학교만 다니는 삶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엄마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야 한다고 압박하셨거든요. 2살 차이인 오빠도 대학생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만 믿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그때부터 엄마가 관리하셨어요. 처음에는 편의점이었고 그 다음엔 카페였고 방학 때는 식당이랑 학원 보조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2탕, 3탕을 뛰는 날도 많았고 시험 기간에도 완전히 쉬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라도 벌어서 집에 도움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착한 딸이라고 믿었고 부모님과의 마찰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학비는 1학년 1학기까지만 내주셔서 학자금 대출도 하고 스스로 용돈도 벌었으느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25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공기업 정규직으로 취업을 잘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서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월급도 제 손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듯이 엄마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엄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가 돈 관리하면 다 쓸 거다. 엄마가 모아줘야 나중에 집도 사고 결혼도 한다. 이건 다 널 위한 거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믿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30이 넘도록 제 정확한 자산이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올랐다고 말했고 상여금이 나오면 나왔다고 말했고 그러면 엄마는 알아서 관리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매달 일정한 용돈을 받았었고 그 안에서 생활을 마쳤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 저는 못 간다고 했고 새 차를 살 때 저는 아직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언젠가 독립이나 결혼할 때를 위해 모으는 거라고 그때를 위해 참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그런데 33살이 되고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겠어서 부모님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저녁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집안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역할처럼 굳어져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엄마랑 한 집에서 사는 게 이제는 너무 힘들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혼자 살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이라고 느꼈기에 독립을 하겠다고 했고 엄마에게 그동안 모아둔 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큰 싸움으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화를 냈고 목소리가 커졌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집 놔두고 왜 나가려 하느냐, 지금은 돈을 줄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타이밍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태도는 더 거칠어졌고 대화는 싸움이 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말만 꺼내면 싸우고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제 돈을, 제가 13년 동안 벌어 모은 돈을 오빠가 결혼할 때 전부 써버렸다는 사실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돈인데, 제 인생의 기반이 될 돈인데 제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 결혼 비용으로 썼다는 게요.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꼈던 순간들, 참았던 선택들, 포기했던 일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게 의미 없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친구네 자취방으로 왔고 지금도 친구네 방 한켠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서 오는 전화와 메시지는 전부 무시하고 있고요. 연락을 받으면 또 어떤 말을 들을지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일이 더 괴로운 이유는 이게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차별은 분명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사주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오빠에게는 새 자전거를 사주면서 저는 여자니까 자전거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던 엄마의 말을요. 물론 말은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저에게 뭔가를 사준다는 건 아예 선택지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옷 같은 것도 그랬습니다. 저는 늘 오빠가 입던 옷을 물려받았어요. 성별도 다르고 유행도 맞지 않았고 사이즈도 애매했지만 그래도 입어야 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하면 어린 게 사치나 부린다고 혼을 냈거든요. 그런데 오빠 옷은 항상 반짝거리는 새 옷이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제가 지금은 너무 바보 같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쓰럽네요.
저는 초등학생 저학년 때부터 집안일을 배웠어요. 설거지는 기본이었고 기본적인 반찬을 만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잘해도 칭찬 따위는 당연히 없었고 못하면 크게 혼났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늘 그건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항상 오빠와 아빠는 밥을 먹고 그대로 일어나도 되는 사람이었고 저는 치우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제 돈으로 물건을 살 때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제가 용돈을 모아서 무언가를 사면 엄마는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런데 돈을 쓰느냐고, 어린 게 사치나 부린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빠가 게임기를 사겠다고 하면 돈을 바로 줬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더 참아야 하는 존재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정말 상처였던 건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제 욕을 할 때였어요. 오빠는 자랑거리만 늘어났고 저는 늘 트집만 잡혔어요.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요. 저는 늘 듣고만 있어야 했고 기분이 나빠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보같이 제가 더 잘하면 바뀔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저 참 바보 같죠? 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굳이 대학을 가야 하느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그럼에도 제가 대학교에 가겠다고 하자 결국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전부 학자금 대출을 했고 용돈과 생활비까지 내느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졸업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받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따질 수 없었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그런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졸업 후의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오빠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누구라도 들으면 알만한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삶을 일궈냈으니 이제는 인정을 좀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두들 예상하셨겠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뭘 하든 집안에서의 제 위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저의 돈과 시간, 마음, 그리고 제 청춘을 모두 잃고 나니 이제서야 깨닫게 되네요. 독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는지를요. 제가 나가면 집안일을 할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애초에 제 몫으로 있었어야 할 제 돈은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차별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참고 이해하고 가족이니까 그냥 내가 조금만 더 견디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그 모든 시간 동안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독립하려고 했더니 그 독립 자금마저 이미 없어졌는데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한데 이 분노를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이 저를 얼마나 오래 묶어왔는지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같은 일을 당한 분들이 또 있으신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